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식사요법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집은 받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미 지금 화요일, 수요일에 걸쳐서 수업 진행됐었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에는 뭐 복습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습을 해서 오셔야 돼요. 근데 아마 이 페이지를 넘겼을 때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보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기에다 답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책 어디에서 찾는다 정도의 감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7월, 8월에 걸쳐서 8주간 이제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기출 또 풀어보시게 될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문제에다가 기출에다가 이제 앞으로 예상 문제, 응용 문제라고 저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쭉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7월, 8월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은 내가 알았다 이게 아니라 감을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월 말쯤 되면은 이 챕터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구나,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이게 계속 비슷한 문제가 또 이 문제야 또 이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기초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도 역시 모든 우리가 결국은 합격이잖아요. 목표는 합격이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평가가 됐건 상대평가가 됐건, 근데 우리는 그 명수 안에 들어야 되는 상대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맞아야 되고 상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중하에 해당이 되는 난이도를 넣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상으로만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문제 출제를 할 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 비율을 대략 정하게 되는 건데,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낸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변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해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맞아줘야지 이제 합격, 불합격 여부가 되는 거고, 중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당연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리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점, 4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2점, 4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점은 해당이 되는 용어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용어. 근데 이거 이제 뭐 사지선다다, 오지선다다 그러면 찍기라도 하지. 뭐 이거는 찍을 수도 없어요. 그죠? 찍기도 어려운 거고, 그 다음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쓰고 또 이거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술을 쓸 때 우리가 뭐 맨 처음에 두괄식으로 쓸 것이냐, 연역법으로 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정답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앞에다가 답을 먼저 쓰셔야 돼요. 항상 답은 이거는 이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 서술하시오, 간단히 논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앞부분에다가 키워드를 넣으세요. 앞부분에다가 해당이 되는 단어를 정확하게 키워드 해당이 되는 거. 이거는 리놀렌산이다. 이거는 플라그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혈관계 질환이다. 정확하게 그 명칭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앞부분에 넣으시고, 일단 문장을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뭐뭐뭐 다로 끝내세요. 뭐뭐뭐 다로 끝내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임말 쓰시지 마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NCP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다 풀네임을 쓰시던지,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영양 관리 과정 이렇게 한글 이름을 정확하게 쓰시던지. 그래서 한글 이름을 쓰시고 거기 가로에다가 NCP 이렇게 쓰시는 건 괜찮은데, 어중간하게 철자가 틀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감점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를 뭐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다라는 것도 내가 이걸 줄여서 CE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라는 것을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출제 유효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거는 조건에 있어서 맞지 않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이, 이 수험생이 이거를 맞게 쓴 것 같아. 근데 여기 해당이 되는 단어를 너무 줄여서 써버리게 되면은 답을 주는 게 근거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글로 차라리 쓰시고 한글 이름을 쓰시고 가로로 해서 줄임말을 쓰시든 플레임을 쓰시든 이게 쓰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점수를 줄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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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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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제도로 보통 채점을 할 때는 감점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거든요.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많이 줘야 될 땐 플러스 점수를 일부러 주는 거지만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감점을 시키기 때문에 괜히 감점을 넣을 단어를 그 다음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7, 8월 진행하고 나서 10월 달에 4주 정도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답안지를 보게 되면은 어떡하지? 막 너무 걱정이 되는 답안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이제 답안지를 보게 되면 당장 2주 뒤에, 3주 뒤에, 1주 뒤에 시험인데 어떡하지 이 학생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답안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막 주저리 쓰고 싶단 말이에요. 쓰는데 키워드가 여기에 있었어. 근데 여기하고 전혀 상반된 내용이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건 아니에요. 이 학생은. 앞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뒤에다가 키워드를 넣어놓고 나서 뒤쪽에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아니네. X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감점. 점수를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딱 그 핵심에 해당이 되는 단어에 대해서 쓰고 이유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으면은 거기까지만 쓰세요. 괜히 거기에다가 내가 아는 것들을 뭐 더 자세히 설명해야지라고 길게 쓰시면 오히려 감점이 돼요. 어중간한 경우에는 정확하다라는 거 아닌 이상은. 그래서 2.4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서 제가 여기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8주 정도 정말 문제 이렇게 쭉 풀어보시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식사요법에 있어서 1장은 머릿속에 이제 영양관리 과정, 그 판정부터 시작해서 그 4가지 흐름에 있어서의 그 키워드들이 있었구나. 그럼 그게 응용할 수 있는 적용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 다음 병인식을 분류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인식 분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미 기출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 다음 급식 투여 방법에 있어서 예전에 묻지 않았던 정맥법이라든지 경장법이라든지 경장에서도 경관법 이거를 뭐 흡인 위험 정도를 묻는 질문 문제로 한다든지 이후에 또 정맥 영양에 있어서 뭐 이렇게 갑자기 급식을 줬었을 때 재급식 증후군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다음에 식품 교환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최근에 한동안 안 나왔었잖아요. 안 나왔었다가 작년에 이게 이제 나왔었죠. 이게 교환표. 그러면은 거기에 식품을 보고 나서 다행히 밥이었기 때문에 목축량이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축량이 복잡해지는 것 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육류군에서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 분류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든지 과일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그람수가 좀 복잡해지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건 50g, 어떤 건 150g, 어떤 거는 뭐 80g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는 정확하게 내가 헷갈리지 말고 알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영양관리 과정, 그다음 병인식의 분류, 영양 투여 방법, 식품 교환군표 이렇게 4가지를 내가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는 시점이 바로 8월이에요. 8월에 대략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구나 아시게 되면은 9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같이 이제 그 뭐 스터디를 하신다든지 아니 혼자 공부도 좋겠지만은 같이 이제 좀 자극도 받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9월은 이제 이때 외우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9월달, 10월달 4주, 6주 동안에 죽어라고 외우는 거예요. 4주, 6주에 걸쳐서. 많이 외우는 거고요. 이때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잊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때 다 외우시고 10월 4주 동안에 이제 나머지 학원에서 운영하는 뭐 10월 말, 11월 첫째 주까지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한번 모의고사도 풀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격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시험을 보는 입장이 되기도 해보고 반대로 또 이제 수험생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또 3, 4월 달 공부하셨고 6월 달 이제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하셨을 거고 7, 8월에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 수험생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글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든 간에
그다음에 수험생의 태도에 있어서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남들 뭐 돈 벌고 뭐 하고 있는 시간에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존감이라는 것은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자꾸 나를 길을 눌러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자꾸 내 길을 눌러서, 이거 핑계거든요.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친구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변 때문에, 돈 때문에, 자꾸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해봐야 핑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나를 업시켜줄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자잖아요,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내가 나를 안 믿어주는데 누가 믿어줘? 그래놓고 나서 맨날 이제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 그랬지. 엄마가 안 밀어줬잖아. 아빠가 안 밀어줬잖아. 주변에서 나를 안 믿어줬잖아. 이런 얘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한다는데, 내가 해보겠다는데, 내가 잘났다는데, 내가 한다는데 왜 다들 뭐라 그래? 내가 잘났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수험생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도 이제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면 안타까워요. 이걸 아무리 길을 살려주고 싶어도 스스로가 이제 점수 한번 나오고 뭐 한번 나오고 이러면은 자꾸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볼 때 이걸 키워주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제 깎아내리는 말도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누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이미 결정을 하셨고 시작하고 있는 이상 될까 올해?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끝까지 나는 한다. 끝까지 한 다음에 안 됐을 때 나중에 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러니까 내가 뭐 안 될 게 뻔했어 이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시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리고 이게 말했잖아요. 정말로 몰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는, 몰입의 경우에는 시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이미 성인이고 뭐 누가 뭐 여러분들 핸드폰을 뺐을 거야, 어쩔 거야, 통제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스스로를 끝까지 내가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 마음 자세로 해서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교무실에 있다 보니까 한 학생이 자기 합격했다고 다른 과목에서 인사하러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 학생 그 옆에 계신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저 학생 짧게 공부했는데 합격했네? 근데 정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몰입해서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의외로 초시생들 합격률이 굉장히 반 이상이라고. 초시 첫 번째 공부할 때는 의문을 안 가져요. 일단은 외우라면 외우고,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초시생들이 아닌 경우에 왜 말 바꿔? 작년에 이렇게 말해놓고 왜 이번엔 이렇게 말해? 틀렸잖아, 문장이. 뭐 이런 데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건 왜 이래? 저건 왜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맨 첫 번째 시간에 왜라는 거 고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험에선 아니야. 시험 보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제가 뭐 내가 80점을 맞을 거야, 90점을 맞을 거야, 100점을 맞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답입니다 라고 했었을 땐 왜라고 고민하시기 시작하면은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중요하다,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은 그냥 왜는 버리시고 그냥 이거 무조건 난 받아들인다 자세로 수험일 때는, 대신 수험 나중엔 바꾸세요. 나중엔 바꾸셔도 되는데, 수험, 저도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했었을 때는 제가 이해한 수준도 여기까지입니다.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써요. 실제로 거기까지 저도 전체 분야에, 제 전공이 아닌 전체 분야에 대해서는 다 말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전공도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험 관련해서는 이게 일반적인 팩트다, 일반적인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시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정리하고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내내 말했지만은 진짜 건강관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몸 건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해지겠냐고. 허리가 불편하고 다리가 아프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데, 디스크가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건강 체크도 잘 하시고 잘 드시고 하셔서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그리고 기왕에 할 거면은 몰입하시고, 그 다음에 자존감으로 똘똘 뭉치셔서 그냥 스스로, 누가 남들이 뭐라 그러고 뭔 상관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끝까지 한다는데 그 마음가짐으로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차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우리한테서 말했던 1차, 2차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식사 밑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객관식 문항, 그 다음에 주관식 문항 이렇게 1차, 2차 시험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 영양학이라든지 영양판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묶이는 경우 문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묶여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아마 비슷한 기출문제를 영양학 교수님도 다루실 거고 저도 다룰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영역이 비슷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식품학하고 또 조리원리도 또 영역이 또 굉장히 모호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식사요법의 개요 파트 오늘 부분, 그 다음에 소화기계 질환 및 식사성 알레르기 질환. 자, 여러분들 다 외우시진 못하더라도 이 소화기계 질환 및 식사성 알레르기라고 하게 되면은 소화기계 질환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그래, 구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강, 연화곤란에서 식도질환, 위질환, 장질환, 그 다음에 소장, 대장 관련된 질환들이 나왔던 파트가 있었어. 그죠? 간, 담낭, 췌장질환 파트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사성 알레르기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우리 면역, 코로나 이런 거 관련해서 면역 질환 쪽이 또 나올 때가 됐어요. 한번 면역계 질환 쪽이. 그래서 이 소화기계 질환, 식사성 알레르기 그러면은 퍼펙트하게 외우지 못했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은 잡으셔야 돼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지, 공부했지 내가. 그 다음 당뇨병 있었어요. 그러면 당뇨병도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당뇨는 특히 판정 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판정. 그 다음 판정에 관련된 것도 혈액 판정도 있었고, 뭐 소변이라든지 여러 가지란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뇨는 또 분류가 있었잖아요. 1형 당뇨, 2형 당뇨, 임신성 당뇨 이런 당뇨들이 있었고요. 분류 문제. 그 다음에 당뇨의 경우에는 또 대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대사 기전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것이 제대로 기전을 하지 못했을 때 당대사는 어떻게 됐었고, 지질대사는 어떻게 됐었고, 단백질 대사는 어떻게 됐었고, 그러면은 아 그래, 당대사에서 피루베이트 젖산이 높아지는 대사가 나타나는 것도 있었고, 지질로는 케톤체가 많아지는 대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백질 대사에서는 방향족 아미노산 이쪽도, 그 다음에 가지 달린 아미노산 쪽이 대사가 되지 못해서 낮아졌나요, 높아졌나요? 높아졌어. 이런 식의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약간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당뇨에서 대사도.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합병증 문제랑 해서 같이 나오더라. 그리고 비만하고 관련된 합병증 문제가 특히 많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심순환기계 질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심장순환, 우리나라에서 사망의 2위, 3위 이렇게 해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요즘에는 또 뇌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도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장질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신장 키드니 문제로 해서 최근에 또 발해식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발해식도는 뭐죠? 여러분들 갑자기 느닷없이 정신질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신장으로 해서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뭐 신부전이라는 것도 또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신장질환. 그 다음에 투석 문제도 종종 있었죠. 그래서 복막투석, 혈액투석, 이런 투석 부분까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만이라든지 저체중 이렇게 있었고요. 식이이상증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군다나 또 우리가 영양교사 이렇게 되면은 초등, 중등, 고등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또 모르겠어요. 올해는 이제 학교급식법에 유치원도 들어가다 보니까 유치원에 해당이 되는 그 5살, 6살, 7살 그 유아기 아동들의 또 문제가 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니까 생애주기 또 그 파트도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애주기 파트에서 유치원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만도 있고 특히 그 아이들의 아동의 비만의 경우에 성인 비만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또 식이이상증들이 있었잖아요. 거식증도 있었고 불리미아도 있었고 마구먹기 장애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도 식이이상증 문제도 종종 나왔죠. 우리가 고등학교 부분, 뭐 여고생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 빈혈 파트 같은 경우에도 생애주기 영양학상으로 해서 쭉 묻잖아요. 그래서 임신기, 특히 임신기 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유기를 해야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 그 다음 청소년기 들어가고 가임기 여성 그 다음에 노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노인들의 경우에도 빈혈 문제가 심각해지죠. 기전이 뭘까요? 노인들의 빈혈의 기전. 그죠. 위에서에 있어서 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위산 분비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 또 위벽세포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산 분비가 되지 못해 라고 하면은 어떤 기전이 먼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죠. 철분의 흡수율의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바로 삼가 이온에서 이가 이온으로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철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철분결핍성 균열의 문제. 또 만약에 위벽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렇죠. 내적 인자. 내적 인자 분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누구하고 관련이 돼요? 비타민 B12하고 관련이 되면서 나중에 회장에서의 거대 저가구성 빈혈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빈혈의 경우에는 임신 수유기로부터 쭉 전체 생애주기 전반 노년기까지 연결돼서 또 빈혈 문제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제가 말했을 때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래 저런 흐름들이 있었어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론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내용인 거고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10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4점, 4점, 2점 이 정도로 해서 나중에 끝날 때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문제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기출문제 분석은 어떤 흐름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최근에 5년간 어떤 흐름이었다라는 거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밑에 보시면은 오늘 배울 개요 부분에서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이제 당시에는 영양관리 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없었거든요. 이거를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자료였었을 때는 그래서 영양관리 과정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2009년, 10년도 이때 자료거든요. 그 제시했던 자료가. 그래서 자, 교환법의 활용, 병인식 이게 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지금 노년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경장급식 정맥 영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중요성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영양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급식에서 무슨 임상영양사가 우리가 학교급식 영양사가 굳이 뭐 경관급식이라든지 정맥영양법 알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안 나왔었다가 최근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흐름 추세가 또 있는 거예요. 노년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또 병원에 이러한 인구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계 질환부터 쭉 보시면은 왜 어떤 기전으로 해서 발생을 했었는데 질병의 원인 그래서 생리학적인 기전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진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의 대사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설사가 잦아졌다든지 역류성 새벽 시간에 통증이 심했다든지 막 여러 가지 증상들 있죠. 대사 변화 또 식사요법은 어떻게 줄 것인지 그래서 이제 질환으로 들어가게 되면 계속 같은 말이에요. 질병의 원인, 왜 발생했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생리학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질환이 있었느냐, 종류,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증상을 보고 나서 진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환자의 혈액 상태에 봤더니 헤모글로빈 A1C가 최근에 8.5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에 공복시 혈당 수치가 211에 이러면은 그 숫자를 보고 나서 아, 이 사람 당뇨네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증상 진단 그래서 식사요법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까지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제 1장 식사요법의 개요라고 했는데 이거를 일일이 제가 다 불러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기초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기초문제라고 했을 때 1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지금 15번 정도까지가 기초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응용문제는 못 풀어오시더라도 기초문제는 반드시 정리를 해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정리가 안 돼 있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정말로 글 쓰다가 끝나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있죠. 오후쯤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막 손가락이 아파서 막 털고 있는 분들이 막 열 나지, 여기 아프지, 막 이러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써서 오시고,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체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썼던 단어하고 강의 시간에 말하는 그 단어 체크하고에 해당이 되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은 영양교사는 급식을 통해서 피급식자의 올바른 영양 섭취, 영양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건강한 피급식자와 건강하지 않은 피급식자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목적을 써봐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나눠봐라 라고 했던 거였죠. 그러면은 일반인 영양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양 상태를 증진시켜주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서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붙잖아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뭐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우리 그 식품위생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건강을 얘기해요?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식사, 영양 상태를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큰 키워드가, 큰 목적이,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세계보건기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이런 데서 말하는 것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통해서 주고 싶은 것들은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에요. 같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환자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 식사를 통해서 지금보다 영양 상태를 증진시켜주고 또 질병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 질병 재발을 방지하고 그 다음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목적, 식사요법, 환자를 위한 식사요법의 목적은 현재보다 영양 상태를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 재발을 방지하고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하러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 외우러 다니고 이랬을 때 6월에 보러 갔던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식품학 쪽에서 계속해서 뭐 9급이든 7급이든 나오는 시험 문제가 건강기능식품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6월에 있었던 시험 문제도 20번 문제가 또 건강기능식품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런 것까지는 9급 학생들한테 일일이 얘기를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문제가 나왔는데 처음엔 당황을 했어요. 처음엔 당황을 했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뭐 최근에 뭐 이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 다음 중 건강기능식품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쭉 나오고 나서 건강기능식품의 목적이 아닌 것은 영양 상태를 증진하고자 한다. 뭐 1번, 그다음에 2번에 뭐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3번 뭐 생리적인 기능을 부여하고자 한다. 4번 질병을 치료하고자 한다 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야 이러면서 체크했었던 게 있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식품 분야의 끝쪽으로 계속 나가고자 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조금 한번 뭐 영양교사 쪽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매번 지금 식품 쪽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문제가 공무원 쪽에서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요법에서 환자 치료라고 했기 때문에 질병 치료라는 말이 들어갔던 거예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는.